29번을 한 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질문인데 밑에서 5번째 줄 for example부터 보면은 29번의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된다. 그 모의고사 시험지로 필기 프린트가 아니라 이제 마이스는 그 마우스의 복수 형태거든. 명사에 s나 e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스펠링 자체가 바뀌면서 복수 형태가 되는 명사들이 있거든. 그래서 마이스는 마우스, 그 쥐의 복수 형태이다. 암에 걸린 쥐는 preference, 그 선호를 보여준답니다. 장소에 있어서. 어떤 장소냐면 where부터는 동그란 괄호잖아. 모르핀까지. 그들이 모르핀을 줬던 장소? 일단 항상 우리가 대명사에 예민해야 하는데 이 대의가 지칭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이 마이스라는 거를 알았어야 되거든. 즉 해석을 통해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부가 꼭 수요동사가 아니라 목적어를 하나 갖기도 하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번이 맞는 형태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꼭 목적어를 뒤에 2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적어를 하나만 쓰는 타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형은 항상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구조로만 보면 맞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 해석. 꼭 수요동사가 아니다. 기부가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하나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의가 지칭하는 게 마이스라는 걸 파악하고 쥐가 어떻게 모르핀을 주겠냐. 모르핀을 받겠죠. 또 문맥을 통해 위에 실험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더군다나 쥐가 모르핀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받는 장소에 대한 선호를 보여줬답니다. 모르핀 오른쪽에 쉼표는 동격이거든. 모르핀이 뭔지 모를까봐 약물, 유즈드부터 동그란 가로죠. 사용되는 약물,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rather than은 비교급이니까 이 than을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where부터 그 밑에서 2번째 줄에 첫 번째 줄 say line이라고 읽거든. 그 네모 가로로 묶으시면 됩니다. 밑에서 3번째 줄 where부터 say line까지 네모 가로. 그래서 결국엔 이 밑에서 3번째 줄 than을 사이로 비교되는 건 윗줄에 있는 the place where이랑 밑에 줄에 있는 where they have received salline이거든. say line. 그들이 별표 단어 식염수는 그 물에 소금 탄 거 아니야. 식염수를 받은 곳보다 암에 걸렸대. 쥐가. 근데 그 쥐가 선호하는 장소가 모르핀을 받은 곳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소금물을 받은 곳보다. whereas 세모가로 반면에 건강한 쥐는 어떠한 그러한 선호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은 식염수를 주나 모르핀을 주나 두 장소에 대한 선호를 어디를 더 많이 가거나 어디를 더 적게 가지 않았다는 거고. 이것은 뭐를 암시하냐면은 암에 걸린 쥐는 모르핀을 원한다. 모르핀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 한 줄 요약은 동물이 특정 장소를 경험한 후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 선호를 알 수 있는 실험을 설명한 거죠. 동물의 선호를 알 수 있는 실험 구조죠. 그쵸? 모르핀과 식염수를 둘 다 경험한 후에 암에 걸린 쥐는 모르핀이 있는 장소에 더 오래 머문다는 걸 그들의 선호로 해석하는 실험이니까. 그 다음에 30번의 정확한 닦은 거는 무엇이며 한 줄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바로 밑에 있는 질문 30번.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새가 사는 지역의 기온에 따라서 번식 시기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지문의 한 줄 요약이거든. 새가 사는 장소, 지역에 따라서 번식 시기가 다르다 혹은 다양하다. 이게 다입니다. 토픽은 새 번식, 뭐 이게 되겠죠? 새 장소 번식, 그쵸? 새 장소 번식. 기온도 포함되면 좋으려나? 장소가 결국에는 기온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equator 나오잖아. 적도 부근에 살아? 적도라는 장소는 기온이 보통 높으니까, 더우니까는 많은 새 종들이 1년 내내 breed, 번식을 한다. 두 번째죠. 하지만 온화하고 극지역에 사는 경우 breeding season, 새의 번식기라는 게 자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답니다. 그것들은 유발된데 주로
낮 길이의 변화에 의해서 유발된다는데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유발되는 걸까? 낮 길이의 변화에 따라. breeding seasons, 번식기. 번식기를 시작하는 게 새들이 달력이나 시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보통 낮이 짧잖아. 그쵸? 여름에는 낮이 길고. 이거를 통해서 변화에 의해서 번식기라는 게 시작된다는 거거든, triggered. 만약에 모든 것이 if or goes well, 모든 것이 잘 된다면은 결과는 새들이 그들의 새끼를 기르는 것이랍니다. 식량 공급이라는 게 그것의 정점일 때. 여기에 맞게 이제 번식을 하게 진화를 한 거죠. 식량이 가장 잘 구해질 수 있을 때 번식하도록. 대부분의 새들은 나대의 법비거든. 단순히 reluctant, 꺼리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쵸? 다른 시기에 번식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꺼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신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잖아? doing so가 받는 건 뭘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냐, 신체적으로. 바로 밑줄에 있는 breed at other times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가지고 특정 시기에 번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땐 싫어, 난 이때만 할 거야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예 번식 자체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왜냐 하냐면 디스가 얘기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번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번식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새들이 갖고 있는 장기, 번식 성기를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번식 시스템이 번식과 관련된 장기라는 게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flying birds가 목적어죠. flying은 형용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무게라는 것을 조금 세이브, 저장하도록 뒀는다는 것은 너네 몸에 있는 번식 관련된 장기가 조그매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게 더 수월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첫 번째 예시는 첫 번째 줄에 나온 적도에 사는 새들은 맨날 번식해. 두 번째, 온화하거나 극지방의 새들은 특정 기간에만 번식해. 그 외에는 성기가 작아져. 선택지 3번의 밑에 줄. 질문으로 exception이 주어인데 왜 복수비동사 어리냐? 주어랑 동사가 도치된 겁니다. 더 메인부터 룰까지 중괄호로 묶고 보어를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주어는 nomadic desert species, 스피시즈가 주어고 동사는 어리입니다. 이러한 규칙에 대한 주된 예외는 nomadic 별표 단어 유목성의 사막종이랍니다. 이러한 규칙이라는 것은 결국에 번식 시스템이 작아지는 것에 대한 예외를 얘기하는 거겠죠. 온화하거나 극지방에 사는 애들은 번식기가 아니면은 번식 시스템이 작아지잖아. 많은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막에 사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는 새들은 예외래. 그러니까는 번식 시스템이 항상 일정한 크기로 유지된다는 거거든. 선택지 4번의 위에 줄. 이것은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들의 번식 사이클을 비가 내린 며칠 내로. 디즈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들의 번식 사이클을 시작하는 디즈가 지칭하는 복수명사. 바로 앞문장에 있는 스피시즈, 그 종을 얘기하는 거다. nomadic desert species. 유목의 사막종들은 결국에는 번식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단 조건은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답근 거거든. 이 종이라는 것은 비가 내린 수일 안에 번식 사이클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를 위한 거겠어?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번식 시스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잖아. 자신의 번식할 수 있는 장기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니까.
비가 오고 나서야 번식을 시작한다니까.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most로 바꾸시면 됩니다. make the most of,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사막에 사는 유목 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짝짓기 할 수 있는 장기가 같은 크기로 유지된다. 그 이유는 물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비가 내릴 때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답근거는 선택지 4번에 윗줄인 디즈부터 레인으로 치시면 됩니다. 글의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1번에 답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31번에 그 빈칸에 위로 두 줄 올라가 봐. it means 빈칸에서 빈칸으로 두 줄 올라가면 사전 조사가 must 쓰여져. 필요하다.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전치사 오브 뒤로는 네모가로거든. 학생이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사전 조사. 실험실이나 장비나 케미컬 같은 화학물질 같은. 근데 이게 요구되잖아 실험에. 결국엔 선택지 5번.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학생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창의성과 준비야. 창의성과 준비. 구체적인 예시로 실험이 나오는 거고. 실험. 답근거는 결국에 빈칸에서 위로 두 줄에 There must be prior investigation이 결국엔 preparation 얘기하는 거고. 밑에서 세 번째 줄도 Identifying them in advance may help student creativity.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미리 학생들의 창의성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건 결국에 미리 확인해라, 준비해라. 이 얘기죠. Identifying them in advance. 이게 얘기하는 게. 그래야지 그들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봐봐. it may 찾았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것은 뭘로 이어질 수 있겠어? 토픽을 바꾸거나 내가 미리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봤더니 특정 실험실을 못 쓴다? 그럼 토픽 자체, 주제 자체를 바꾸거나 대안적인 자원을 찾거나 혹은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해라. 간혹 한 줄 정리 약간 부족하게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 따로 표시하지 않았거든? 그거 한번 자기가 쓴 클리닉 양식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기 프린트 20번 2번 문장.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이라는 게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면지에 한글로 쓰시길 바랍니다. 필기 프린트에 써도 되고. 그러한 복잡한 문제, 뭐 단어 시험지 귀퉁이나 답지 아무데나 쓰면 된다.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6번 문장. 6번 문장에 대의가 지칭하는 것. 대의랑 대미 지칭하는 게 똑같거든. 그 다음에 21번. 21번의 10번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인 대신에 관대함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부분이라는데 대신에가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 마지막 23번. 23번에서 일단 3번 문장에 우리가 이행문에서 외웠던 문법 포인트 중에 뭐 들어가는지 알겠냐? without 뭘까요? without 가정법이죠. if 부사절 대신에 무엇이 없다면이라고 without 가정법 without을 쓸 수 있거든. 가정법은 보통 if, 주어, 과거동사, 주절에 우주쿠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if 부사절 대신에 withou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 내가 스트레스만 없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렇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서 소망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without 가정법 과거.
would은 비동사로 쓰인 거 봐서는 would 뒤에 비동사가 have pp가 아니라 비동사인 걸로 봐서는 without 가정법이죠. without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7번 문장. 7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러한 말이라는 게 어떠한 말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This is because 아직도 해석 못하는 친구 있을까봐 두려운데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게 실제로 필수적인 구성 요소랍니다. 고통하면 피하고 싶은데 필수적이래. 우리의 능력에. 결국에 왜냐하면 뒤에는 원인이 나오거든. 왜냐하면 플러스 원인 혹은 이유. 그렇다면 이 this가 의미하는 건 결과거든. 결과가 무엇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쓰면 된다. this에 해당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게 마지막 질문이고, 명진 20번 질문에 1번부터 6번 문장 중에 중심 5번 골랐습니다. 5번. 또 다른 거 고른 사람 5번 말고 5번이요? 그럼 5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이거 은근히 한 줄 정리하는 거 어렵거든? 내용 답이 1번이거든.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능력이 수학적 맥락에서 함양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즉 수학을 배울 때 비판적 사고랑 의사결정 능력이 배양되어야 된다는 거거든. 수학을 배우면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는 거야. 수학을 배우면서. 왜 그런지는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 투부정사가 주어로 잘 안 쓰이는데 쓰였죠? 투비. 그 동사는 단수 처리됐죠?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하니까.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리터러시 수능에서도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이거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너무 자주 나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literate. 즉 문해력이 있는 이란 뜻이죠. 문해력이 있는. 문해력.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는 것은, 즉 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societal,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수학이라는 게 영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 이꼴 숫자를 이해할 수 있다. 왜? 사회 문제는 수학과 bearing,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so as to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잖아. 알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거든. informed는 정보에 근거하냐. 정보에 근거한. 왜냐면 얘들아 그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주사에 굴리듯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정보에 입각한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사회적 이슈를 얘기하는 거죠. these problems는 온 위치 뒤쪽으로 문장 완전한 거 보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mathematics 주어도 있고 bearing이라는 목적어도 있죠. 2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냐 얘들아? 미러링이 주어죠. 동사는 requires. dealing with는 얘 분사구문이잖아. deal with 얘 여하튼 deal이 자동사라서 뒤에 전치사 with를 가져야지 뒤에 목적어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deal with 무엇을 다루다. 여하튼 얘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얘를 과거 분사로 바꾸면 안 된다. deal to with로 이런 형태로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행문 대표 동사 맨 왼쪽에 첫 번째가 수동태 불가 자동사 알죠? 수동태 불가 자동사를 제외하고는
뒤에 전치사를 갖고 목적어를 받는 보통의 자동사들은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야. dirt with 얘 자동사잖아. 근데 뒤에 목적어 같죠. 근데 수동태 불가 자동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arrive 같은, 그쵸? occur 발생하다. 걔네는 아예 수동태로 못 쓰는데 dirt with 같이 이러한 일반적인 자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뒤에 목적어를 갖고 있으니까 수동태로 쓸 수 없다는 거다. 그러한 복잡,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dealing with로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dear dealt거든 발음은. dealt가 아니라 dealt. 여하튼 dealing with의 형태로 써야 된다.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근데 무엇을 통해 다루냐면 through니까 interdisciplinary잖아. discipline 뜻이 뭐냐? discipline. 그렇죠. 훈육이란 뜻도 있고 절제력이란 뜻도 있긴 하는데 가장 1번으로 외워야 되는 뜻은 학문 분야란 뜻이야. 학문 분야.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discipline, 학문 분야란 뜻이거든. 인터는 걸쳐있다라는 뜻이잖아. interaction 이렇게. 그래서 학제간이란 뜻이거든. 학제간, 고급진 말로 학제간. 학문간을 얘기하는 거야. 학문간. 전치사 여기서 닫고. 즉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있는 접근법을 통해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세계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혁신적인 방식을 요구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한 다음에 조직화 시키는 혁신적인 방식을 요구한다는 거죠. 수학적 교수 방법,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일단 여기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는 시연이 뭐라고 썼냐? 시연. 그쵸, 사회적 이슈죠. 결국에는 얘로 연결시켜도 되겠죠. 똑같은 3번 형광펜으로 똑같은 거니까. 이러한 이슈. 즉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을 알아야 되잖아. 수학도 알고 사회학도 관련이 돼 있을 테고, 여튼 여러 학문에 걸쳐 있는 접근법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다루면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반영하려면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세계를 항해한다는 건 결국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맥상 dealing with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dealing with 혹은 handling. 굳이 3번 형광펜 칠 정도는 아니고. 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되는데 항해한다고 하는 거야? 배를 몰려면 그 바다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거든. 우리의 세계를 항해한다는 것. 우리의 세계를 결국에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수량화하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결국엔 수학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분류하고 compare, 비교한 다음에 패턴도 찾고 conjecture, 추측하고 justify,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증명하고 일반화해야 된답니다. 비판적인 생각 내에서 그 다음에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세상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려면 수학적 능력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결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부 다 1번 형광펜 쳐놔라. 나는 뒤에서부터는 치지 않을 거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퀄리터티블이니까는 정성적으로잖아. 정성적으로. 결국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질을 정성적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너네 수학이나 국어 능력을 등급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너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게 아니니까 생기부를 관리하는 거잖아. 생기부에 쓰여있는 너네 활동이나 특징 같은 게 정성적인 자료인 거죠. 심지어는 이러한 심지어 정성적인 의사결정일지라도 가능하지가 않답니다. 수학과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근간에는 숫자가 항상 있다는 거죠. 수학을 가리킨다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야겠어?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되어야겠죠. 그쵸? along with, 무엇과 함께.
근데 무엇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수학을 가르쳐 단순하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학생이 의사결정 능력도 함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들은 발전이 될 수 있답니다. 개발이 될 수 있답니다. 수학적 맥락 안에서. 그래서 어떠한 변명도 없는 거죠. 얘 원래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형태거든. 원래 2번 영광펜 하늘색 얘 투부정사잖아. 투부. 그래서 원래 낫이 여기 붙어야 돼. 근데 잘못 붙은 거거든. 간혹 이렇게 붙을 때 있습니다. 얘는 독해니까. 투부정사를 부정하려면 투부정사 왼쪽에 낫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운데 들어간 형태거든. 결과적으로 어떠한 변명도 없는 거죠. 명시적으로 학생들이 그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을 그러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것들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변명하고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댐이랑 데이가 지칭하는 게 똑같은데 얘가 지칭하는 게 뭐냐면 앞문장의 critical thinking이랑 그 decision making proces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ritical thinking이랑 decision making process 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거 그거 수학 배우면서 개발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 학생들이 무조건 그걸 개발해야 되니까. 그 다음 21번 한번 상상해 보랍니다. 너의 보통은 스틴지 자린고비의 이런 친구 이런 뜻이죠. 째째한 자린고비에 돈을 아끼는 째째한 그 친구가 얘 자동사자. 딜라이트는 여기에서 자동사 감정 관련 동사 맞거든. 감정 관련 동사도 자타 동사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너의 일반적으로 그 자린고비인 돈을 아끼는 친구가 기뻐하는 거죠. in ing 그쵸? 얘 지금 수요 동사네. buying 그쵸?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때 기뻐한 거죠. 그쵸? 뭐한 후에 그랬냐면은 generosity 관대함 촉진제를 먹은 이후로. 전 이렇게 할게요. 편한 대로 전 이렇게 할게요. 일단 관대함 촉진제라는 약이야. 약. 여기에선 그래서 taking이라는 동사를 쓴 거죠. 그러고서는 너한테 생일 선물을 사주고 되게 기뻐했대. 너 어떨 것 같아?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칭찬할 만한 것이 있잖아. 그 행동에 있어서 너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너는 기쁠 것이랍니다. 여기서 감정 관련 동사가 두 개 나오거든. 이 pleased랑 이 satisfying. 여하튼 우리가 이 행문에서 암기한 걸로는 감정 관련 동사는 please는 제발이라는 부사뜻도 있지만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pleasing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pleasing. 너는 be pleased. 기쁘게 된 거죠. 그 선물을 받아서. 그 다음에 너는 얘기하는 거죠. 고맙다. 그리고 mean it, I mean it. 나 그거 진심이야. 너 진심이죠? mean it이 진심이다라는 뜻이 있다. 진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정의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답니다. 만족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satisfied로 쓰면 안 되죠.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satisfied.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람은 미국의 philosopher 철학가거든. 그는 실제로는 관대한 게 아니랍니다. 그는 그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stingy friend.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칭찬할 때 우리는 말을 쓰잖아. 다양한 미덕을 위한 말을 쓰거든. 다른 사람 칭찬할 때 뭐라고요? 진짜 관대해, 친절해, courageous, 용감해, 기타 등등. 근데 한 번의 선물을 준 사람은 관대한 게 아니야. 응? 대신에 그 관대함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부분이야. 그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의 안정적인 부분. 즉 뭐냐면 감정적인 습관이어야 돼. 정체성의 일부여야 되거든.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일부 who you are를 보통 정체성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거든. 정체성의 일부인 습관이어야 된다. 단일한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미덕이라는 것은 non-typical, 비전형적인, 즉 이례적인 충동과 달리 무엇과 대조적으로 무엇과 달리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충동이잖아. 약 먹고 제너러시티 부스터 먹고 크리스마스 선물 한 번 한 거 그거 일반적이지 않은 논티피컬 충동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쵸? 미덕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라 결과랍니다. 너의 개인적인 역사의 결과. 너가 과거에도 계속 그 행동을 했어야 돼. 그것들은 즉 미덕이라는 것은 정체성의 일부야. 그것들이 너의 성격이 되는 방식의 일부이면서 한 번 행동이 아니라 너의 과거에 여러 번 발생했어야지 그게 너의 장점 중에 하나로 포함된다는 거죠. 즉각적인 미덕이라는 건 불가능해. 그런 건 없어. 그쵸? 인스턴트에 대한 동의어 조금 이따 써줄게. 한 번 하는 미덕? 그런 건 없죠. 과거에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약을 먹는 게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 그건 과거에 증거가 없거든. 한 번의 행동만 하게 되니까. 이거 보면은 좋은 특징이라는 건 결국에 확립된, 과거로부터 확립된 행동으로부터 오는 거지 단일한 행동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isolated가 뜻이 한 번만 발생하는 이란 뜻이었어. isolated가 고립된이란 뜻도 있는데 한 번만 발생하는 이란 뜻이 있다. 이건 알고 있으면 요약문에서 유용하겠죠? 고립된이라고만 해석되면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거거든. 한 번만 발생하는 행동은 마치 빠른 픽스, 그 수정과 같이 즉각적으로 너의 성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게 지금 마지막 문장의 함축이고, 일단은 인스턴트에 대한 동의어 immediate 대문자로 쓰시. immediate, sudden, spontaneous라는 뜻이 있거든. 즉흥적인. spontaneous, 즉흥적인. 이거 스펠링 잘못 쓰면 안 된다. 사전에 불안하면 사전에 검색해봐. spontaneous. 그 다음에 non-typical, 비전형적인 충동. 결국엔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충동이라는 거거든. momentary, temporary, momentary, temporary 이런 게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죠. 평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stingy, stingy가 돈을 되게 아끼고 자린고비해 이런 뜻이 있거든. 사람의 성격을 의미할 때 mean이라는 형용사가 있어. 얘가 못된이란 뜻도 있는데 째째한이란 뜻도 있거든. mean, 형용사. 그 다음에 miser 하면은 구두쇠라는 명사인데 여기 ly 붙어서 형용사 된 겁니다. miserly, 째째한 구두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어려울 때인데 parsimonious라는 단어거든. 얘도 구두쇠의라는 뜻이야. parsimonious, N-I-O-U-S, parsimonious, parsimonious. 한번 사전에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 22번. 일단 이렇게 생긴 그거 알죠?
저울 알죠? 그래서 여기에 큐브를 올려놓는다는 거거든.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얘가 무게를 알기 위해서 메탈 큐브를 여기에 개수를 올려서 볼링공이 몇 개인지를 가늠해 본다는 거거든. 볼링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g이라고 하면 100g짜리 큐브 3개를 놓으면 균형을 이룰 거 아니야. 이거를 통해서 무게를 안다는 건데, 결정하기 위해서 내 볼링공의 질량이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저울에 둔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비교하는 거죠. 알려진 질량과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 둘 다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을 저울 위에 두고 그것을 비교하는 걸까? 볼링공 둘 다? 볼링공? 알려진 질량이 뭐야? 예를 들면은 넘버 오브 많은 금속 큐브 얘 이치는 여기서 부사다. 각각 무게가 나가죠. 웨잉. 무게가 나가다 웨이. 현재 분사 형태다. 1, 10, 100g의 무게가 나가는 큐브인 거죠. 웨잉이라는 현재 분사가 큐브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다. things 상황이 훨씬 훨씬 더 복잡해진답니다. 만약에 내가 먼 별의 질량, 무게를 알고 싶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까? 우리는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 있답니다. 별의 질량을 잰다는 건 다양한 이론을 수반하거든. 만약에 우리가 바이너리 스타,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다? 그럼 우린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그 질량의 중심을 결정해야죠. 아까 쌍성이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는 별의 질량을 구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럼 이 두 별의 중심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네. 그 두 별 사이에 여기 엔드가 생략된 거거든. 그리고 그들의 거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중심으로부터 얼마의 거리가 있냐, 지름을 구하는 건가? 여하튼 두 번째로 알게 된 건. 그리고 우리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우린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우리가 그런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위치의 선행사를 뭘로 봐야겠냐? 그 거리죠. 거리를 사용하겠죠? 우리가 처음 쌍성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얻은 정보는 질량의 중심, 두 번째는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다. 그 다음에 뭐를 알아? 얘는 그냥 천문학 용어, 공전 주기의 값과 함께 무엇과 함께. 여하튼 별의 질량을 알려면 이런 게 필요한가 봐. 그 다음에 특정 사례, 케플러의 3법칙과 같은 네 번째,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5번 문장에서 우리가 일반인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에서 알아야만 하는 게 대략적으로만 4개거든. 쌍성의 중심,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공정주기의 값, 케플러 법칙, 이런 건 알아야 되거든. 그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양을 측정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한 값들을 사용해야죠. 특정한 이퀴에이션, 방정식과 함께 그 질량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이 두 개가 투부정사가 전부 다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이거든, 투부정사에. 그래서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 여기에 뭐를 첨가해도 되냐?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격의 쓰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넣어도 돼? 아까 나온 so as 혹은 in order. 그 대신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되겠어? 쉼표 오른쪽에 있으니까 뭘로 바꾸면 너네가 헷갈릴까? calculate? 그쵸? calculating.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안 된다, 둘 다. 해석만 바로 하면 알 수 있을 거거든. 질량을 계산하면서가 아니라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둘 다 같은 표시야. 측정이라는 것은 나데이 법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 mediate가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얘들아. mediate 동사로 중재하다. 중간에 들어가서 조율하는 걸 중재하다라고 하잖아. 결국엔 중재되지 않은 측정이 아니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에. 결국에는 별의 질량을 재는데 5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측정이라는 것은 중재되는 게 많지 중재되지 않는 것의 예측이 아니라는 거야. 중재되는 게 많잖아.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많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할 거라고 믿고. 그건 뭐야? 결정하는 거야. determination. 특정한 magnitude 크기라는 것을 before the background of는 무엇을 배경으로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혹은 바탕. 무엇을 바탕으로? 많은 수용된 이론을 바탕으로. 케플러의 3법칙 같은 거 쓰니까. 또 중심, 질량의 중심을 구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이론이 들어가겠어. 여기선 간단히 그냥 구한다고만 얘기했지만. 그래서 unmediated를 쉬운 단어로 바꾸면은 다이렉트죠. 쌍성의 무게를 잰다고 무슨 저울에 올려둘 거 아니잖아. 직접적인 그러한 예측이 아니라는 거야. 혹은 즉각적인, 계속 나오네, immediate.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혹은 unprocessed까지 쓸게. unprocessed, 과정이 없는 이란 뜻이거든. unprocessed, 과정이 없는. 즉 과정이 있다는 거죠. 측정이라는 것은. 7번 주제문으로 고르면 되고. 23번. 그 발견에 따르면 뉴로사이언스죠.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학문 신경과학의 발견에 따르면 고통과 기쁨이라는 거는 형성되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된답니다. 지금 분사 2개가 병렬되고 있죠. 고통과 기쁨이라는 건 형성되고 처리된답니다. 뇌 같은 영역에서. 우리의 신체라는 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정의된답니다. 바딜리는 형용사인 거 알죠? 신체 기능의 균형으로서 정의되는 거죠.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 friendly, 아까도 나왔잖아. miserly, 구두쇠의. 몸에 효과적인 compensatory, 보상적인 작동 원리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은 쿠션, 완화하거든. 잠재적인 높음과 낮음, 즉 기쁨과 슬픔 혹은 변동으로 봐도 되겠죠. 변동을 완화하는데 주절의 주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랍니다. 즉 보상적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기쁨이 올라가고, 또 너무 기쁘면은 너무 기쁘지 않게 고통이 증가하는, 이 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되게 애쓴다는 거야.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 그럼 너무 기뻐, 내가 너무 기뻐. 그럼 기뻐서 미쳐 날뛰게 두는 게 아니라 고통이 내려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기쁨이 와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건 컴펜세토리라고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보상적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다.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같은 동전의 두 양면이랍니다. 비유하고 있네. 그것들은 함께 작동해. 그 다음에 매우 의존한답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만약에 너가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을 상상한다면 두 반대의 지점으로 저울에, 내가 아까 이미지로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그린, 너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두 지점의 하나가 올라가면 이렇게죠.
다른 한쪽은 그에 따라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들어봤을 것이랍니다. 이 어른 부사다. 모두. have heard가 현재 완료인 거죠. have heard. 들어봤을 것이랍니다. 표현을. 고통이 없으면은 얻는 것도 없다. 즉 이것에 대한 함축이거든. 이것까지 썼니?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다. 이건 없었죠? 단톡방에. 있었어? 혹시 여기까지는 없었지? 여기까지 씁시다. 균형과 성장을 위해서 고통이라는 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성장까지. 사이카이어트리스트, 그 심리학 정신과 의사죠. 정신과 의사인 이 사람에 따르면은 어떤 진실이 있답니다. 이러한 말에는. 이러한 말은 앞에 나온 노페인 노게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 정신과 의사가 여성이네. 쉬라고 지칭되니까. 그녀가 얘기하길 우리의 시도 있죠. 도망치려는 시도. 비참해지는 것을 도망치려는 시도. 즉 힘든 걸 피해. 힘든 거 피하고 싶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 우리를 더 힘들게, 훨씬 더 힘들게 만든다. 응? 그러니까 힘든 기간이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 몸의 항상성을 통해서 기쁨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은 왜냐 하냐면 고통이라는 게 실제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능력에. 어떤 능력이냐면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죠.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겠냐? 문장 2개죠. 그 다음에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내적 균형이라는 것을 다시 맞추는 거죠. 리셋 시키는 거죠. 다시 균형으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무엇을 허용해야 될까? 고통, 그쵸? 페인, 연결시켰나요? 페인. 디스는 은지 뭐라고 썼니? 이것은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디스. 비참함에서 벗어나려고 시도가 오는 비참함이 그쵸? 내가 힘든 걸 벗어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왜냐? 고통 필수다. 너 행복해지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고통 필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번으로 묶던 빨간 펜으로 연결시키던 자습할 때 알아볼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주제문은 세원이 몇 번으로 했니? 세원이. 어머, 너 구조 파악은 해왔냐? 뭐, 영진이 뭘로 했냐? 4번이랑 9번은 4번이랑 9번 저랑 완전 다르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치세요. 이미 한 줄 정리하셔야 되잖아. 4번 괜찮네. 9번. 결국 우리의 몸이라는 게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거든.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하는 게 체중을 늘리거나 빼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 원래 우리가 유지하던 체중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항상성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도 그러네. 너무 슬프거나 힘들지 않게 계속해서 어떤 중립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너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계속해서 그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조증이라는 병에 해당되는 거거든. 계속해서 우울하면 그것도 우울증이라는 병에 해당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어떤 평상 일정한 기분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일정한 기분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지문에 나온 거거든. 0점에서 10점으로 처리했을 때 나의 평균이 항상 기분이 6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6점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 성은 인스테드 뭐라고 썼니? 대신에 관대함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부분이다. 다시. 즉각적인 행위로
얻어질 수 없다. 9번 문장에서 유추하면 되잖아. 결국에 우리가 instead나 이렇게 앞문장이랑 연결시키는 건 순서별 문장 삽입 대본이니까 선물을 하나 준 사람이 관대한 대신에 혹은 관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선물을 하나 준 사람이 관대한 대신에 관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9번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되죠. 지금 21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제문은 뭘로 고를까요? 10번도 괜찮은데? 관대한 나영이 뭘로 골랐니? 저 11번. 11번이요? 저 뭘로 골랐 저도 11번 했네요. 11번. 네, 11번. 또 빼나온 거 있을까요?